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대방송부 DKBS의 2016학년도 1학기 정규방송의 시작을 맡은 아나운서 이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스타트를 끊게 됐네요. 오늘이 첫 방송이니만큼 매주 월요일 낮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이 시간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사람인입니다. 사람인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취업 정보 방송 아니고요. 매주 한 사람을 정해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막 사회에 이슈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도, 살아가는 노하우를 깨달을 수도 있겠죠.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30분을 통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 첫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바둑기사 이창호입니다. 요즘 바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죠.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이 바로 이틀 후인 9일부터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대국을 펼치기 때문이죠. 이미 체스에서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전 세계 챔피언을 꺾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둑은 체스와 달리 한 수 한 수의 경우의 수가 수십만 가지이기 때문에 인간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웃고 울게 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박보검 씨가 맡은 최택역이 많은 인기를 끌면서 바둑기사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더구나 채택은 실제로 이창호 구단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럼 소개는 이만하고 바둑기사 이창호, 그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렌디티티, 뜻밖의 우연, 이창호를 들여다보다. 이창호 구단은 1975년 7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986년 프로에 입단했으니 불과 12살에 입문한 것이죠.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프로 바둑기사가 된 이창호는 1996년에 구단으로 승단합니다. 그리고 그의 우승 독식 증후군이 이어졌죠. 숱한 세계 타이틀이 이창호에 의해 함락됐고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도 커져갔습니다. 특히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은 그의 활약이 빛나는 대회였습니다. 한중일 3국의 바둑 국가대표가 모여 최강국을 가리는 이 대회에서 이창호 구단은 통산 19승 3패에 빼어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2009년에 열린 제1회 대회부터 8회까지 이창호는 주장으로 나와 8번의 대회 중 7번을 한국이 우승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죠. 이창호 구단은 1989년 연간 최다 대국 111국 기록을 세웠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11번의 경기를 펼친 것이니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대국이 열린 것이죠. 1993년에는 한 해에 무려 90승을 거뒀습니다. 2001년에는 통산 100회 우승을 이뤄냈죠. 두세 명이 가지기도 힘든 기록을 혼자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이창호 구단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우승을 독점하다시피 해서 우승 독식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세계대회의 우승자 자리가 그에게 돌아갔죠. 통산 21회의 세계 정복은 아직도 난공불락의 개인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2002년엔 모든 메이저 국제기전, 즉 모든 대표 국제대회를 1회 이상 우승하며 그랜드슬램의 신화를 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것만 같던 이창호 구단에게도 작은 빈틈이 있었죠. 바둑을 뺀 그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넘쳤는데요. 응답하라 1988의 채택 구단처럼 그는 실제로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죠. 어리버리하면서도 숫기 없는 모습도 실제 이창호 구단과 유사하다고 하죠. 심지어는 머리조차 혼자 감지 못해서 바둑 스승님이 감겨주었다고 합니다. 운동화 끈이 풀어져도 다시 맬 줄을 몰랐다고 하는데 정말 대국장에서의 모습과 다른 그의 모습이 인간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네요. 이창호 구단의 어리숙한 성격을 보여주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2009년 이창호 구단은 바투 인피테이셔널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대회에 참가한 그는 이어폰을 끼고 헤드셋을 쓰는데 헤드셋을 거꾸로 쓰고 말았죠. 이 짧은 동영상은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보고 돌아올게요. 세계 최강의 두뇌라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창호 선수에 의해서 세계 바둑계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 바둑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투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 선수. 네, 전체적으로 약간 그 내부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왜냐면 이창호 선수가 한 번도 저런 걸 쓰고 대구 해본 적이 없고요. 그렇죠. 사실 이창호 선수는 인터넷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네. 중간부터 해설자분이 웃는 소리가 들렸죠. 이창호 구단이 헤드셋을 거꾸로 쓰는 모습에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조금은 허당끼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완벽해 보이는 프로 바둑 기사의 이면에 있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기에 그가 더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창호는 누구인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루펀트의 별사탕. 이창호 구단하면 생각나는 대회가 있죠. 바로 농심 신라면배 세계 바둑 최강전입니다. 그는 제1회 대회부터 8회까지 8번의 대회를 연속으로 한국의 주장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7번의 우승을 일궈냈고요. 앞권은 바로 제6회 대회였습니다. 전설의 5연승이 나온 바로 그 대회죠. 응팔에서 최택이 보여준 5연승은 실제로 이창호 구단이 펼쳤던 전설을 모티브로 따온 장면이라고 합니다. 이창호 구단은 한국의 마지막 수문장으로 나서 일본의 장시 구단과 왕민왕 구단, 중국의 러시아 구단과 왕레이 8단, 마지막으로 왕시오단을 상대로 5연승을 거둬 한국의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의 이야기를 동생의 말을 빌어 들려드릴게요. 이창호 구단이 4연승을 거두고 마지막 최종곡을 남긴 날을 기록한 동생 이영호 분의 글입니다.
제6회 농심 신라면배 최종국이 벌어질 2월 26일 아침이 밝았다. 오전 9시를 조금 넘겨서 일어났는데 어느새 형은 바둑판 앞에 앉아 기보를 놓아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형. 국가대항전 최종국을 앞둔 부담감이 얼마나 세게 형의 양 어깨를 짓눌렀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 듯하다. 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인지 배가 고파졌던 모양이다. 오전 11시쯤 방 안에 마련된 작은 컵라면으로 거기를 달랬다. 형은 포석을 위주로 마지막 스퍼트에 박차를 가했다. 오늘만 해도 시간을 최대한 아껴가며 약 4시간이 넘도록 바둑판에 고개를 파묻은 것이었다. 형의 지칠 줄 모르는 연구는 대국 시작 10분 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끝이 났다. 형은 엘리베이터 앞에 복도에서 옆을 지키고 있는 내게 웃으며 얘기했다. 아휴, 1년 공부할 양을 4일 동안 다 한 것 같네. 이창호 구단은 연이은 4번의 대국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마지막 대국날 아침까지도 포석을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어서 나오는 글은 이창호 구단의 뛰어난 전략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형은 한 움큼의 돌을 움켜줬고 왕씨 5단은 2개의 돌을 올려놓았다. 즉, 형으로서는 한 움큼의 돌이 짝수라면 100, 홀수라면 흑인 상황이었다. 손을 펼치자 21개의 돌이 떨어졌다. 아침에 연구한 포석을 펼칠 수 있는 흑번이 확정되는 순간이었다. 제6회 농심배 바둑 최강전 최종국은 그렇게 형의 흑번으로 시작됐다. 대국실에서 허용된 촬영 시간은 10분. 갑자기 취재진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인지 지켜보니 침착의 대명사로 불리는 형이 대국 시작부터 숨 쉴 틈도 없이 포석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 왕씨 5단의 착수가 놓이면 곧바로 1초도 지나지 않아 형의 손이 뒤따르고 있었다. 형의 빠른 응수에 왕씨 5단의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얼굴은 금세 빨개졌고 이마의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다. 왜 그런 것일까? 침착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형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최종국에서 초속기 행마를 선택한 것일까? 곰곰이 이치를 따져보니 어렴풋이 답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어제 있었던 인터뷰에서 왕씨 5단은 자신이 형보다 위에 있는 장점 2가지를 언급했다. 첫째는 바로 자신은 형을 잘 아는데 형은 자신을 잘 모르는 데 있다고 했다. 오늘 형은 전날 왕레이 8단이 들고 나온 포석을 역으로 자신이 사용하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 장점으로 바로 체력적인 우위를 말했다. 이에 형은 아무런 뇌의 작용 없이 기계적인 손의 반복만으로 바둑을 이끌었다. 초반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밥 먹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이창호 구단은 혹시 만약 흙을 잡게 된다면 왕래희 8단이 들고 나온 포석을 단 1초의 주저없이 전개하겠다고 미리 마음을 굳혔을 겁니다. 그의 선택은 실제로 이어졌고 257수 만에 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의 모습에 왕시호단이 당황을 한 것이죠. 전략가 이창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대국을 시작할 때의 규칙이 있습니다. 두 기사 중 연장자가 바둑돌을 한 움큼 잡고 상대 대국자는 연장자가 짝수 개수의 돌을 잡았다고 생각할 때 바둑돌 2개, 홀수라고 생각했을 때 바둑돌 1개를 바둑판 위에 놓습니다. 상대 대국자가 홀수 짝수를 맞췄다면 흑, 틀렸다면 백돌이 됩니다. 흑돌은 대국에서 먼저 착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뜻이 되겠죠. 이창호 구단은 21개의 돌을 잡았고 왕씨는 2개의 돌을 올려놨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흑번이 확정된 것이죠. 그는 대국이 시작하자마자 쉴 새 없이 바둑돌을 놓았습니다. 이미 아침에 자신이 4시간 동안 연구한 포석이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는 5연승을 거두며 한국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세렌디피티, 뜻밖의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흑돌을 잡은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겠죠. 하지만 우연을 붙잡아 행운으로 바꾸는 힘, 흑돌을 붙잡아 5연승의 종집으로 이끈 원동력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을 겁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죠. 이창호 구단의 땀이 그를 바둑 천재로 빛나게 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제작 윤석준, 기술 서수희, 진행의 이채원이었습니다.